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세계로 치환한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주말 시간에도 영상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힐링되는 주말, 따뜻한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제 11월 2일이 밝았죠. 시간이 정말 이번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10월달 이제 나름대로 업토버로 좀 끝난 것 같기는 해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11월이 시작되자마자 조금 시장이 떨궈지는 모습이 좀 미온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을 모아가기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도 잘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고 또 미국의 대선 이제 다음 주에 있죠.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소송 이야기거든요. 미국의 법원에서 리플 소송 의견서 제출 마감일을 조정했다라고 나오면서 이 SEC의 요청을 수용했네요. 결국에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혹은 그 전까지 리플 소송 관련 주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이 순회 항소 법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소송은 언제쯤 끝날지 진짜 항소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쵸? 지금 교차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시간 끌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되게 한숨이 나오고 그쵸?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나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 가지 기폭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리플의 항소 이슈가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면 좋은 결과로 리플사의 승리, 합의로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쉽진 않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혹은 과제를 수행할 때라든지 심지어 시험 보기 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또 마인드셋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포트폴리오에서 XRP를 100%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비트 이더를 포함한 메이저 코인에 좀 분산화 해두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자, 즉 여유 있는 마인드셋을 갖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 공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지만 이 멘탈 관리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저 또한 제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리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소 이슈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타임라인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어느 순간 그들이 끌어올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확정된 미래 코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고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 들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분산화,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 놓는 작업을 해놓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투자의 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몫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본인의 여유 자금 안에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인베이스의 CEO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나오면서 이제 SEC 의장 그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는 뭔가 체인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차기 SEC 의장 새로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에게 리플 및 기타 기업에 대한 소송 이제 철회해라. 이제 슬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뒷배에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자산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소송을 끝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와 리플뿐만 아니라 서클까지 포함해가지고 뿌리가 연결돼 있으면서 미국의 대선 자금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죠. 반드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정부가 출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면서 10월 말일 기준 1,300만 달러 정도의 돈이 순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모든 자산 운용사가 순유입됐고 단 하나의 자산 운용사에서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죠.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3,600만 달러 정도의 큰 자금이 유출됐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들끼리의 손바꿈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더리움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눌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ETF 플로우를 봤을 때 최근 약 2주 동안 3번 정도 빼고 4번 정도 빼고는 꾸준하게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명불허전의 이더리움 메인넷이죠. 앞으로도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 우리 삶에도 크게 녹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현재 이 예측 마켓에서 미국의 대선 예측에서 트럼프 승리의 예상 확률이 다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떨어진 것이다. 이런 하락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사를 잠깐 살펴봤을 때도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 폴리마켓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예상 확률이 조금 올라가지면서 비트코인이 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현재 미국 대선을 예측하는 이 마켓이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확도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블룸버그에서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해리스의 승리 예상 확률이 거의 박빙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폴리마켓 기준에서는 조금 더 트럼프 쪽에 강력하게 배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이죠. 이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도 이제 슬슬 토큰화된 미 국채 펀드를 출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그 시크릿타이즈 위에 이 토큰화된 국채 시장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죠. 약 24억 달러 정도의 마켓이 형성되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랙록 온도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오픈 에덴 역시나 미 국채를 XRP 레저 위에 올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플랭클린 템플턴 역시 스텔라 루멘 위에다가 그리고 폴리곤 위에다가 미 국채를 토크나이제이션 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린 이런 코인들 앞으로도 유틸리티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급드린 이 아부다비 역시 과거부터 리플과 굉장히 긴밀하게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왔었죠. 아부다비의 국립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과 파일럿 테스트를 끝내왔고 파트너십을 굉장히 일찌감치 맺었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나아가서 최근이었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도시 두바이에서는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출시를 허가하면서 이 DIFC라고 하는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에서도 리플의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나아가서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에서도 리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이는 또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뉴욕을 필두로 한 이 뉴욕대학교, 근데 아부다비에도 캠퍼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역시 리플의 유브리 프로그램 유니버시티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에 합류가 되면서 파트너십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9월 10일 달 기사죠. 최근에는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까지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미래 인재 육성하는 부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개발 속도를 계속 촉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이 XRP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 GDLC 펀드,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ETF로 신청했었죠. 이 요청을 슬슬 인정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솔라나라든지 XRP와 같은 이런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들어와 있는 알트코인들 또한 이제 ETF 점점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것이겠죠. 이 아발란체 역시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ETF 따놓은 당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 퓨처 선물 시장까지도 계속 마켓을 오픈하면서 기관의 자금을 받아내고 있죠.
여기에는 금융 마피아라고 불리는 월가의 주류들이 모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 그 뒷배에는 블랙록의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묻어져 있고요. 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뿌리로 나오고 있네요. 한 번 더 나아가서 EDX 마켓을 함께 창설했던 찰스 스왑도 보이고 있고요. 피델리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빅4 자산 운용사에 들어가죠. 최근에 비트 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한 로빈 후드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역시 미국과 캐나다를 기반으로 해서 빅4 자산 운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금권 세력이죠.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적으로 순유출을 만들어대면서 이더리움의 자금을 블랙록과 피델리티 쪽으로 옮겨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나 어느 시점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폭발로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이더리움 충분히 모을 가치가 있겠죠? 방금 언급드린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초반에 언급드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지 모두 다 뿌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뒷배에는 나스닥과 마스터카드의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3년서부터 리플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정된 미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CBDC의 세상, 대중들을 통제하겠다라는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이 제로 놀리지 기술, GK 스나크의 원천 기술이죠. 이 GKC 또한 반드시 떠오르게 되면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의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CBDC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 또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나오면서 글로벌 지분을 혁신할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제가 항상 리플을 투자할 때 2025년 11월 때까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만 XRP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이 탑재된 기준을 준비하고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일본의 3대 은행이 나오면서 프로젝트 팍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의 3대 은행 미즈호, 미쯔비시, 스미토모 비츠이죠. SMBC까지 가세가 되면서 이 프로그맥과 데이터 체인까지 합세가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들은 국경 간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스위프트 2.0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 미쯔비시가 설립한 DLT 기반의 토크나 네트워크죠. 이 프로그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끼리 미즈호와 SMBC까지 모두 다 달라붙으면서 데이터 체인까지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R3의 코다 플랫폼까지 합세가 되면서 그들끼리 새로운 국경 간 결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준비하는 스테이블 코인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올해 9월 초의 기사죠. 리플이 일본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RUSD 또 출시를 준비하면서 일본과 리플은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이 SBI 그룹을 통해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슬슬 리플사에서 출시하는 RLUSD 역시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업홀드라든지 블리시라든지 코인메나라든지 문페이 등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었죠. 한 번 더 나가서 3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 최대 은행이 암호화폐와 리플의 XRP를 수용한다라는 기사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 플랫폼으로 유명한 미쯔비시는 암호화폐 신탁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이제 슬슬 일본 먼저 스위프트 2.0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은행의 약 80%가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이미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과거부터 SBI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는 2025년 내로 XRP의 일본 주류 금융 안에 편입되면서 모든 일본은행이 XRP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었죠. 왜 지금 현재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XRP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일주일도 안 된 기사인데요. 이제 슬슬 XRP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플사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리플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될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BIS의 공식 문서를 봤을 때
이 JBA죠. Japan Bankers Association. 아까 나왔던 그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그 이사회 명단을 봤을 때 미즈호, 미쯔비시, SMBC, SBI 그룹 모두 다 들어가면서 모두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왜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2025년을 고대하며 리플을 깊숙하게 시간을 들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빅보이가 미래에 XRP가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 포텐셜을 인지하고 있는지까지 미루어 본다면 진정한 블록체인이 리플 네트워크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일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